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해보건대학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공은 영어학이라고 신텍스 통찰론이라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교수님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일단 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학부 때는 대학교 다닐 때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그때는 그렇게 영어가 좋다는 생각을 못했었고 네. 문학이라는 작품 워낙 어려워서 감히 내가 이걸 뭐 연구하고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원에서 영어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하면서 영어학은 약간 사이언스거든요. 이제 언어에 대한 구조라든지 발음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박사를 다 하면서 이런 걸 조금 더 학생들에게 알리면 학생들이 쉽게 영어를 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학교를 잘 보내는 꿀팁 한 가지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런 걸 많이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학생들 위주로 학교가 많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학생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선물 같은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그게 뭐냐 경험이거든요. 영어에도 보면 experience is the best teacher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에 이 학교를 벗어나서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아주 큰 보석과 같은 그런 자산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일단 이 학교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좀 다양성을 키울 수 있고 또 타 대학 학생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교류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학교에 여러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저희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 중 추천하시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영어기 때문에 글로벌 프로그램을 추천하는데요. 우리 총장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의 영어 향상이나 뭐 해외 나가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수라든지 해외 연수라든지 직무 연수라든지 여러 전공을 살려서 그런 것 등을 저는 많이 추천하고 싶은 게 우리가 해외로 그냥 여행은 갈 수 있지만 그 상대 학교에 가서 그 시설을 보고 또 어떤 실습도 한번 해보고 학생들도 만나고 이러는 일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동안 그런 학교에서 실시하는 해외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어플라이 한다면 좀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에서 지원해서 가다 보니 어떤 개인적인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세이빙이 많이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나라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가급적이 영어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쪽은 여러분들 가고 싶어하는 나라잖아요. 혼자서 가기 조금 힘들잖아요. 그럴 때에 이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다면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래도 좀 더 많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시다면 어떤 학생이 기억에 남는지?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요.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영어를 엄청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면서 또 예의도 바르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봤을 때는 제가 정말 교사로서 티칭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왜냐면 하나를 가르쳐 10개를 흡수하듯이 하고 이게 딱 눈에 보이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이 부족한데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더 제가 와닿는 학생은 좀 부족하지만 막 열심히 하려고 막 많이 질문하고
연구실에 찾아와서 뭐 이렇게 공부 좀 할 수 있어요 하고 이런 학생들이 더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살아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었는데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떤 자기가 가진 그 어떤 이 내적인 그 포텐셜 파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잘 끄집어내어서 이걸 하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교수자 입장은 이게 끄집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걸 잘하겠구나 싶으면 그걸 좀 키워주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눈에 보이니까 그랬을 때 잘 따라온 학생, 그런 학생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교수님이 되고 싶어서 작업치료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국가고시를 따고 나서 임상에 나간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중재 방법이나 이런 치료법과 관련된 그런 논문을 읽다 보면 모르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일부분의 내용도 있지만 보통 그 논문을 읽기 위한 그런 지식들을 이렇게 학부 때는 배우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정확하게 읽고 싶었고 그 해석 방법을 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꼭 대학원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대학원을 가게 되었고, 대학원을 가면서 석사과정이란 것을 하고 또 박사라는 그런 과정을 좀 밟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사까지 하다 보니까 교수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춘해보건대학교에 와서 이제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작업치료사가 꿈은 아니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꿈은 이렇게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 꿈은 이렇게 동사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긍정과 도움이 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걸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애를 입은 환자들한테 그런 긍정적인 것과 저의 치료나 이런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작업치료사를 계속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저의 긍정과 도움이 학생들한테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과 성인 위주로 근무를 했어요.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요. 처음 직장은 이렇게 척수손상 환자가 많은 병원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이직을 하면서 이제 신경계 환자 중에서도 뇌졸중 환자들이 많은 그런 재활병원에 근무를 했어요. 뇌졸중 환자의 그런 ADL이나 뭐 우리 작업치료 중재 접근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의 연화 재활을 또 전문적으로 1년 정도 또 치료를 했었고요. 병원의 임상은 5년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감각통합치료에 대한 또 공부를 또 따로 하고 이제 특수교육요청에서 아동 관련된 감각통합치료까지, 사실 아동보다는 저의 전문 분야는 지금은 성인 노인입니다. 그래서 인지 제한이나 치매 환자와 성인의 뇌졸중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치료 전망은 사실 너무너무 저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이런 특성이나 개개인의 삶이 중요해질수록 작업치료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령화나 이제 우리가 개개인 삶에 장애를 입거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때는 작업치료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애를 입었을 때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그런 질 높은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은 작업치료사만이 유일하게 해줄 수 있어요. 정말 환자 중심의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대해까지 파악해 줄 수 있는 게 작업치료사가 유일합니다. 춘해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는 지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특히 WFOT는 2012년 에 돼서 지금 17년에 재인증을 받고 올해 또 22년도에 재인증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인증을 2번이나 받았고요. WFOT라는 세계 작업치료 연맹의 인증을 받았다는 거는 이미 지금 전 세계에 인증을 받은 교육 과정이고 교육 기관이고 교육 시설, 교수자들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WFT 인증을 받은 학생들은 여기 졸업하고 나서 WFT 연맹 국가에 가서 작업치료사를 어떠한 이수를 통해서 그 나라에서도 작업치료사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이거든요. 이거는 작업치료사만이 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물리치료, 간호, 의사 이런 제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이나 이런 세계의 연맹을 우리가 인증받은 학교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해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과장 박윤희입니다. 다음 질문은 어떤 계기로 교수님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우선 임상에서 아동 작업치료를 하던 과정에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 많은 학생들한테 연구하고 또 지도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공유하게 되면서 이제 학교로 임용이 되어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작업치료사라는 꿈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솔직하게 작업치료사는 초창기에 작업치료 학과가 이렇게 생길 때 초창기에 이제 우연하게 알게 되었고 주변에 재활 관련된 언어치료사라든지 물리치료사 지인들을 통해서 작업치료가 되게 이제 유망한 직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직업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도전 정신을 갖고 작업치료라는 것에 도전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학교 잘 보내는 꿀팁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춘해보건대는 다양한 교육부의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신입생을 위해서 또 다양한 심리검사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해 본다 라는 것만으로도 대학생활에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에서 어떤 분야로 근무하셨는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울산에 있는 보건소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라고 하는 CBR 요원으로 작업치료사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건소에 있을 때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에 대한 중재를 했었었는데 제가 좀 아동을 조금 더 이뻐하는 것 같아서 아동 분야로 진출하게 되었고 제 이름이 들어간 박윤희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임상에서는 아동 재활치료, 발달장애 아동들을 주로 치료하고 그러다가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시다면 어떤 학생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사실 학생들 하나하나를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또 거기에서 또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학생들은 들어올 때는 작업치료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졸업하기 전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학생으로서의 공부를 다 하고 또 졸업 후에도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으로 작업치료사가 되는 학생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서 다시 학교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학생들은 지금 아직도 취업을 더 좋은 곳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좋은 곳에 취업해 있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들, 그런 학생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끝. 감사합니다.